네, 어제 그 한동훈 대표 라방 뭐 다들 보셨을 테고, 예, 재밌었습니다. 그 론스타 관련한 얘기도 쭉 하셨고, 근데 제일 인상적인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 부분 한번 보시죠. 네, 같이. 제가 서른 살 무렵에 운명처럼 시작했던 그 론스타 사건이 52살이 돼서 끝났습니다. 어떤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그냥 이 일이 20년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이 어딜 가든 간에 저는 어딜 가든 간에 이 사건은 항상 이렇게 짐처럼 이렇게 갖고 다녔거든요. 기록도 그렇고요. 이렇게 막 엄청난 양인데 나중에 사진 찍어 다녔지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뭐 자석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참 저한테는 부담이기도 했어요. 항상 보면 이게 뭐 티나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계속 이걸 뭐 제가 중재재판에서 그걸 관여하고 있다는 걸 누가 그걸 알겠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부산에서 재판 다니고 제가 새벽 4시까지 재판 들어가서 누가 신경이나 써주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직업윤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공직인 것 같고요. 저는 공적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공적 임무를 맡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30살 때 30대 초반에 이 사건을 처음 봤었을 때 그 어떤 그 젊은 정의감 같은 거 그런 게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 여러분 위해서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젊은 정의감이라는 표현이 정의감 앞에 젊은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인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젊은 정의감이라는 것들을 공직자들이 가져야겠죠, 당연히. 그쵸, 지금. 그쵸, 근데 그게 그쵸.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공직에서는. 네. 이 론스타 얘기는 그 판결을 읽어주는 여자, 저 이제 기자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얘기 들으면서 참 그냥 처음부터까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생각이 들더라고. 들죠. 대단하다. 민주당이 그다음에, 내란 재판부를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시. 얘네들이 이제 12월 3일이 개헌 1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엄 전선, 내란 전선으로 지금 바꾸려고 계속 이것저것 지금 시동을 거는 거예요. 네. 이성윤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건데 법안은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랑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재판부를 설치해서 판사를 배치를 하는데 3명을 배치하는데 판사 추천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또 그렇지. 당연히 국회 몫이 들어가고요. 그래갖고 이제 판사를 대법원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하는 이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헌적인 법률이죠. 그렇죠. 이걸 얼마 전에 이걸 주장했다가 이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깨갱했거든요. 근데 아까 금방 김유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 프레임을 걸어서 그러니까요. 몰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꺼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내란 재판부나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유는 국힘이 너무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국힘에서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12월 2일까지 한답니다. 공교롭게 12월 3일 딱 전날인 2일까지 한다는 거 보니까 12월 3일 날 뭐 딱히 뭐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유진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구호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걸 민주당이 걸어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이게 국민의힘이 걸었나 민주당이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걸어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걸 걸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한동훈 피해가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싸움의 길목을 한동훈 대표가 딱 막고 있잖아. 그럼 거기 힘을 보태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저기 한동훈이 막고 있으니까 딴 길로 가자. 그러니까 자꾸 새 길로 가잖아. 그러니까 싸움의 중심에 스제를 못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자라. 대한민국이나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이 힘이 세지고 커지면 거기에 내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내 자리 지키기만 하려니까 내 자리 빼고 나머지 다 팔아먹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자라. 사람들이 좀 잘고 지금 네 자리를 포기하고 나와서 침몰하는 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노를 저어야 되잖아.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기 자리 이 자리 뺏기면 큰일 나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냥 다 같이 침몰해 죽는 건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이. 네. 그 신동 의원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했어야 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면서도 12월 3일 날 우리가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애매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 한동훈이지만 또 반 윤석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절연할까 뭐 이런 관측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의총이 있었어요. 예, 의총에서 사과 논의,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주장한 그 사과 논의, 계엄에 대한 사과 논의 단 한마디도 안 났답니다. 오늘 의총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권, 우린 야당복 있어. 너무 좋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꼬라지로 놀아주는 게 너무 좋대요. 그렇지, 그렇지.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내세워서 간판 삼았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윤석열 재판이 중계되면서 윤석열이란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하들한테 막 이 책임 전가하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니까 지금 윤석열을 간판으로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장동혁을 어떤 이 스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그렇죠, 좀 있대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게 안 심규진 먹히지. 맨날 심규진 교수 맨날 장동혁의 서사에 대해서 써. 아 진짜? 그럼 장동혁의 서사 5줄 쓴 다음에 한동을 10줄 까? 계속 그래. 나는 아니 장동혁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그냥 서사를 쓰세요. 왜 밑에 한동훈을 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동혁 자체가 서사가 안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를 까므로써 이게 어그로를 끌어서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장동혁이 무슨 서사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 서사가 없어. 아니 윤석열은 옛날에 검찰총장 때 문재인 정부랑 조국이랑 막 붙었던 거 그런 거라도 있긴 한데 장동혁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서사 구조가 나오는 거는 33세부터 지금 53세까지 20년간의 하나의 사건을 집요하게 흔들리지 그렇죠. 않고 네. 추적해왔던 그 서사가 있잖아. 이게 서사가 되는 건데 장동혁 무슨 서사를 쓸 거야? 민주당에 가가지고 한 자리 받으려고 하다가 팽당해가지고 국민의당에서 어정어정 거리다가 뭐 이런 거? 한동훈 대표 쫓아다니면서 막그 하다가 치고 막 이랬던 거. 뭐 그냥 그것은 이제 배신의 서사. 이 사람은 항상 자리를 바꾸고 배신했다. 근데 사실 때에 따라서 자리 바꾸고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인공이 되질 않아. 아무도 그 심리에 공감을 못 하거든. 그렇죠. 네. 근데 예. 윤석열은 또 막 그림이 된다. 제목을 어떻게 지으면 되냐면 술, 여자, 그리고 개혁. 좀 약간 좀 자극적이잖아. 자극적이죠. 그래. 윤석열 얘기를 또 해볼까요? 윤석열 그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윤석열은 사실 문재인 후계자가 되려고 했다는 맞아요. 그래서 조국이랑 싸웠잖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전원으로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 팀이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 기자들이 윤석열을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계했던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갖고 그 사람들의 전원을 이렇게 그 기사화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조국 그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 즈음해서 이 문재인을 대통령이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고요. 굉장히 여러 번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 만난 건 확실하다. 근데 검찰총장이 대통령 만나면 안 되잖아요. 독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직접 만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지. 근데 독대를 했답니다. 독대를 한 번 하고 그게 조국 청문회 날. 그리고 사실은 조국을 자기 경쟁자로 본 거죠. 윤석열이. 윤석열은 자기 경쟁자로 보고 조국을 치겠다고 했고 정경심을 그날 기소하겠다고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올 때 윤석열이 굉장히 의기양양했고 알고 계신 대로 그날 조국 청문회 날 정경심 기소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조국 이걸로 날려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꿈이 있었나 보네, 애초에. 예, 대통령 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음 순위 문재인의 후계자는 나다. 근데 조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조국을 쳐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있다가 그럼 이 정도 되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안 할 줄 알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정권은 문재인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수기 거였죠, 정수기 거. 뭐 이해찬이나 이 운동권 사람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문재인이 잘못했네. 윤석열을 제1 후계자로 삼아서 민주당 후보로 냈어야지. 그렇지. 윤석열을 민주당 후보로 냈어야지. 왜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안타깝다 진짜.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저기 친윤하면서 막 툭하면 좌파 막 하고 막 한동훈 지지하면 좌파라고 하고 한동훈 좌파라고 하고 막 이 사람들 니네가 지지하는 그 윤석열은 문재인 후계자 될 뻔했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이 맞아요. 다 극단주의 사륙이야. 그러니까 공화국의 적들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네. 공화국이 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들은 그냥 한 팀이야. 원팀이야 그냥. 니네 원팀. 장외 집회를 계속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장동혁도 가고 뭐 김민수 최고가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김민수 최고가 연설하니까 막 윤허게인 막 이런 사람 부정선거주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연호를 해요. 그러니까 김민수가 이럴 때 끼어들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끊지 말라고. 이런 멘트를 했다는데 실제 영상이 있나 찾아봤더니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다음은 김민수 최고위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 저 잠깐만요. 연설 잠깐만 끊을게. 우파 집회가 우파 투쟁이 이기려면요. 아까 우리 부정선거 외친 우리 선배님 연설 흐름을 끊으면 안 돼. 부정선거 밝혀라. 여기서 해야겠어요? 민주당 앞에서 해야겠어요? 윤어게인 이거 연설하는 중간에 해야겠어요? 호흡 맞춰 해야겠어요? 우리들이 결집하려면 여기에 외친 지도부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귀도 기울여 주셔야지. 언제까지 우리 아마추어처럼 싸울 거야? 우리도 민주당처럼 프로처럼 좀 싸워봅시다.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쟤는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 꼭 상대를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얘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내가 정치인이야. 난 최고위원이야. 그리고 난 앞으로 정치 꿈나무고 정치를 하고 싶어. 내가 우리 당에서 하는 행사에 연단에 올라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야지. 윤석열을 불러. 그러면 얘의 정체성은 뭐야? 윤석열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그렇죠. 뜻이잖아. 네. 대중이 인정하자. 그렇죠. 너는 윤석열 빨 거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림자인 거야, 그림자. 윤석열의 그림자인 네. 거예요. 근데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람의 그림자로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계엄을 한 윤석열의 그림자로 사는 게 정치적 미래를 그럼요. 자기 스스로 그냥 무덤에 갖다 과뚜껍게 못질해버린 거랑 같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까 그 영상 보면서 이제 사실은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관련한 깃발이나 구호가 안 나오길 바란 게 그 지도부잖아요 지금. 왜냐면 윤하고 절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근데 윤어게인이랑 구호가 다시 나옵니다. 부정선거라는 구호도 나오고. 그 구호가 나오니까 김민수가 이걸 스리슬쩍 안 못하게 나오게 하지.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저 멘트를 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탄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탄론을 하고 싶은데 내가 잠깐 내 표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윤석열한테 내가 완전히 갇힌 거야 지금. 못 나가는 거야 지금.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갤럽이에요. 갤럽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도층을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누구 찍을 거냐라는 여론조사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 10월 셋째 주에는 민주당 찍겠다 그래도 여당 찍겠다라는 게 38, 아니다 견제해야 된다 여당. 그래서 야당 찍겠다는 게 36이었어요. 그쵸. 지금 11월 셋째 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예요 지금.